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박정인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마트포트의 박정인입니다. 최근에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변동성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앞으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온체인 데이터 지표상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런 분석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는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의 자료들과 대표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진단을 보다 정확히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크립토 퀀트에서 먼저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최근에 이제 단기 투자자들의 어떤 손절 물량을 장기 투자자들이 매집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관련 자료들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3분기 동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단기 투자자들이 꽤 괜찮은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상에서의 데이터를 잠깐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곡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3분기 동안에 단기 투자자들의 이제 쇼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곡선입니다. 이 곡선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790달러에서 1,400달러, 1,140달러 정도까지 이제 수익을 단기 투자자들이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이 괜찮은 수익을 전반기에는 수익 실현을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28K에서 25K에 떨어지면서 수익 실현에 이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로 잠깐 이제 다시 넘어가서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위에 파란색 선은 이 파란색 영역은 이제 장기 홀더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장기 홀더들이 위로 솟아 있으면 매집을 한 것이고 밑으로 솟아 있으면 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보시면 베이직 영역으로 해서 이 선들은 이 영역들은 단기 홀더들의 그런 이제 움직임입니다. 보시면 밑으로 가 있으면 매도를 한 것이고 위로 가 있으면 매수를 한 것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때 대세상승장 외에는 장기 투자자들과 단기 투자자들의 어떤 방향성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자들이 매집을 하는 그 순간에는 단기 홀더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잠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시점 4월 시점에 보시면 28K를 이제 찍는 그 시점에서 많은 이제 단기 홀더들, 그러니까 뉴비들 그리고 새로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 6개월 미만의 코인 투자자들이 유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K 고점에 많이 들어왔고 이 시점에 그 물량들은 누구 거의 물량이냐? 장기 홀더들의 물량을 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산 것이죠. 이때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하락이 오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서 단기 홀더들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장기 홀더들은 다시 이제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서도 고점에서 다시 이제 단기 투자자들 그리고 뉴비들은 매수를 하고 다시 떨어지니까 그 시점에서 다시 매도를 한 것들을 다시 이제 그 매집을 장기 홀더들이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전반기에는 단기 투자자들의 수익을 내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문제는 뉴비들이 28K 정도에서 이제 고점에서 대량으로 매집을 했고 그것들이 초보 개미들이 고점에서 산 물량이 진성 물량 홀더들의 이제 물량이었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물려갖고 최근에 이제 떨어지니까 그 물량들이 장기 홀더들이 다시 그것들을 사서 다시 이제 받아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계속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 뭐 주가였으면 세력이 이제 개미들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듯이 그런 부분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장에 장기 이제 홀더들의 움직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까지의 모습들은 뉴비들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뉴비들이 이제 고점에서 살고 저점에서 물렸을 때
그리고 이제 고래들 아니면 이제 장기 홀더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올해는 반복되어져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현상입니다. 오늘 첫 번째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뉴비들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투자자들은 일부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 정리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온체인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유동성일 텐데, 아무래도 이제 마켓캡의 시총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유동성 자체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사실 뉴욕 증시 대비해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좀 크게 유동성이 없다라는 느낌 최근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온체인 분석을 통해서 한번 대표님께 여러 가지 팁들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앞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6개월 미만의 홀더들입니다. 뉴비들이고 그 뉴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이 돼야지만 그 전체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의 상승에 대한 연료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뉴비들이 들어오면 다시 또 물리고 들어오면 또 물리고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코인 시장은 심리가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 홀더들이 물려 있으면 그만큼 새로운 자금을 넣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단기 홀더들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의 어떤 이제 연속성에서 바라보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빨간색 곡선이 보이시는데요. 이게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들 뉴비들의 어떤 이제 그 평균 단가를 UTXO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근에 1개월에서 3개월 홀더들의 평균 단가는 27.5K이고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홀더들의 평균 단가는 29K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 물려 있는 거죠. 이만큼 이제 손실이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부는 이제 손절하고 일부는 계속해서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 트렌드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물려 있는 가격 이상으로 상승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27K에서 29K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을 기관이나 다른 어떤 이제 유입을 통해 갖고 전체적인 이제 차트 모양 자체를 위로 상승으로 좀 이끌어주면 그제서야 다시 이제 시장의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뉴비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가 돈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장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더욱더 이제 만연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심리적으로 이제 뉴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 가격 자체는 29K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차트를 어떻게 앞으로 이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투심과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의 영향이 꽤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27에서 29K의 가격대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 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이 더 축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기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 손익 분기점이다라고 하는 지점이 이제 온체인 데이터상 29K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의 가격이 도달했을 즈음에 또 시장의 변동성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시장을 조금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더의 행동들 자체가 단기적인 시세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온체인 지표는 또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좀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만약에 단기 트레이더들의 손익 분기점이 29K다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오히려 좀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매도해서 이제 그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네. 이제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될 수도 있지만요. 항상 이제 저항선이 뚫리면 또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뜨고 올려가면 다시 그 순간에서 매집하고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항선은 지지선이 되고 지지선은 또 저항선이 되는 그런 시점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29K에 도달했을 때 이 투자자들이 뭐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또 그 매도를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또 한 번 받아주는 또 형상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관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이더리움에 관한 이슈들도 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표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지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지갑 데이터다라고? 예, 맞습니다. 네. 요즘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기도 하고 네. 또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움직이면 또 알트코인들도 같이 이제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또 네.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맥디님의 이제 트위터 내용에서 이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 물량은 지난 이제 올해 은행 파산 사태 이후, 그러니까 3월 11일 은행 파산 사태 이후에 가장 큰 물량으로 하나로는 거의 8조 원 가까이의 이더리움 물량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거래소로 입금되지는 않고 OTC 거래로 해서 이제 장외 거래로 이제 그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래들끼리의 어떤 손바뀜인지 뭔가 그러니까 변동성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서 이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요. 또 다른 데이터 상으로서 이제 의문이 되는 부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더리움의 EARL 이제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 예상 레버리지 지표라고 하는데요. 이 EARL 지표는 미결제 약정을 이제 거래소의 코인 보유량과 나눈 것입니다. 그만큼 예상 레버리지 비율을 얼마나 과도하게 쓰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지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이제 EARL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중소형 거래소에서 예상 레버리지 비율이 이제 후오비 같은 경우에는 88%가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대리비스는 73%, 그리고 OKX는 44%. 그래서 보유량에 비해서 이제 이더리움의 보유량에 비해서 지금 미결제 약정, 선물 이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는 모습들이 최근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23% 정도면 꽤 높은 비율로 지금 이제 미결제 약정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대표적인 거래소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레버리지 활용이 과도하게 있다는 것은 이는 대규모 어떤 청산이 되면 또한 대규모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이 미결제 약정의 이제 과도한 증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제 과격한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는 알겠지만은 자기 이제 갖고 있는 자본보다 더 큰 비중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선물이 이제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 가격 변동은 현물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또 이더리움에 관련된 이슈여서 같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갑은 이제 비탈릭 부테린에 추정되는 지갑의 이제 움직임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제 자료들도 지금 인터넷에서 이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들에 보면 비탈릭 부테린이 자기 지갑에서 거래소로 추정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이더리움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탈릭 부테린의 어떤 지갑에서 그 지갑이 움직였을 때 25일 그때 기준으로 했고 25K 밑으로 급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28일 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적은 물량이 아닌 물량을 지금 옮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정해 보는 것은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비탈릭 부테린도 지금 장을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닐까 싶어서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조만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어서 한번 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비율 지표를 봤는데 이 지표를 보자면은 이 레버리지 비율이 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더리움에 관한 변동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사실 최근에 웹상에서 비탈릭 부테린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이더리움의 굉장히 큰 물량을 거래소로
보내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거래소로 보낸다라는 건 사실상 이제 매도의 의사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비탈릭 부테린은 거래소로 이제 이더리움을 보내서 물량을 처분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시기마다 또 이더리움의 가격 자체가 또 급격하게 하락하는 패턴들도 좀 있었다라고 하니까 부테린의 이러한 물량들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지갑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암호화폐 자산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자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QR코드를 띄워드릴 텐데요. 이 QR코드에 또 대표님의 다양한 꿀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들에 관해서 또 대표님께서 또 자료도 보내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 바로 이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잠깐 또 이제 시그널 차트 활용하는 방법들을 잠깐 알려드릴 텐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시그널 차트와 AI 봇을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톡방에서 보시면 시그널이 자동으로 AI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AI 시그널을 보시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참고하셔서 저희 프로그램에 다운받아 보시면 거기에 시그널 차트가 있습니다. 그 시그널 차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AI 시그널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I 시그널 지표가 매수인지 매도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AI 시그널의 이제 승률과 이제 매매 횟수, 승패 비율이 있습니다. AI 시그널은 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지만은 승패 비율이 약간 계속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AI도 계속해서 시장에 적응을 하면서 계속 학습해 가고 있고요. AI 시그널이 오더 블록 위에서 저항을 맞고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서 내려왔는지 저항을 뚫고 올라갔는지 그걸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맞고서 오더블럭에 올라왔을 때 시그널이 나올 때가 승률이 매우 좋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는 RSI나 추세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표와 그리고 AI 시그널 오더블럭을 활용해 갖고 유용하게 또한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